어려운 일이야. 그렇죠. 시원한 쪽에서 해봅시다 우리. 자, 119번 봅시다. 자, 119번. 늘 이제 이런 식으로 풀게 될 거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건데, 자, x는 a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가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고 싶고, b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의 충분 조건이 되고 싶을 때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라 그랬어. 자, 우리 이제 선생님이 그냥 편의상 얘를 p, 얘를 q, 얘를 r이라고 하고 얘를 s라고 해볼게요. s라고 해보면, 자, 얘는 얘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고 싶다는 얘기는 어떤 명제가 참이다라는 거니, 얘가 필요 조건이 되고 싶은 거니 얘가 화살표를 맞고 싶은 거니까 q이면 p이다가 참이 되고 싶다라는 거고, 어떤 q이면 p이다가 참이다라는 명제가 성립하고 싶다는 얘기는 집합의 포함 관계가 q가 p 안에 이렇게 들어가고 싶다라는 거지. 그래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얘기가 나오면 항상 이런 식으로 어떤 명제가 참이고 집합의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될 건지를 이용하겠다. 얘도 보면 r이 s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고 싶은 거니까 얘는 r이면 s이다가 참이 되고 싶은 거고, 그럼 집합의 포함 관계가 r이 S 안에 포함되고 싶다. 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고 싶다라는 거지. 지금 부등식 범위로 되어 있으니까 수직선에 이제 표현을 해봅시다. 그래서 두 개를 그려볼게. 자, 얘 P에 대한 영역을 한번 그려보면 지금 A부터 4까지 얘가 이제 집합 P다라고 했을 때 Q가 어떻게 그려지고 싶은 거니? 요 안에 들어가고 싶은 거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가 이렇게 안에 쏙 들어가고 싶은 거지. Q가 이렇게 쏙 들어가고 싶은 거다. 그럼 우리는 뭐만 비교하면 돼? 여기만 비교하면 되겠네. 이미 3, 4는 만족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만 비교하면 돼서 A가 1보다 왼쪽에 있으면 되고, 이렇게 둘 다 포함되어 있을 때는 무조건 등호 들어간다고 했지? 그래서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가 성립하면 되겠다. 그래서 A의 최대값은 1이 될 거고, 자, 요것도 그려보면, 얘는 지금 S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인데 S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R, B에서 3까지가 이 안에 들어가고 싶은 거니까 조건에 맞게 그림을 그려보면 B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R이 이렇게 들어가고 싶은 거다. 그럼 얘도 여기만 비교하면 되겠지? B가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되니까 크면 된다는 거고, 얘도 둘 다 칠해져 있으니까 등호가 들어가면 돼서 이걸 만족하면 되니까 B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래서 A 더하기 B로 그려야 합은 0이 답이 되겠다. 우리가 이미 집합에서 많이 하고 왔던 내용이니까 어렵지 않게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계속 봅시다. 계속 별거 없어. 121번. 자, 121번에 자, x제곱 더하기 kx 마이너스 6은 0. 이게 x 플러스 2는 0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고 싶을 때 k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게 항상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거지. 계속 너무 똑같은 문제를 풀고 있는데 얘를 p라고 하고 얘를 q라고 하면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려면 어떤 명제가 참이다? q이면 p다가 참인 명제가 되고 싶다라는 거고, 그럼 또 집합의 포함 관계를 생각하면 집합 q가 집합 p 안에 부분 집합이 되고 싶은 거네. 속하고 싶은 거니까 지금 집합 q는 어떻게 되니? x 플러스 2는 0, 방정식이니까 마이너스 2 하나가 있겠다. 마이너스 2에 2가 요 P의 부분 집합이 되고 싶은 거니까 P가 누구를 반드시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돼? 마이너스 2를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우리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거냐면 x제곱
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6은 0에 해 중에 하나가 x는 2가 돼. x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싶은 거네. 그럼 늘 똑같이 하는 거지. 어떤 방정식 a가 마이너스 2니까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돼서 4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6은 0이다. 따라서 k는 1이 답이 되겠다. 라고 어렵지 않게 마이너스 1으로 k는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고 123번 좀 잘 볼게. 123번에다가 체크푸시 좀 하나만 해주세요. 체크푸시 하면 가끔 가다가 보게 되는 모양이거든. 가끔 가다가 보게 되는 모양이니까 123번 한번 보면 자 지금 세 조건 PQR에 대해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에요. 그럼 여기다 한번 써보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어떤 명제가 참이냐면 P이면 Q에다가 참이 되고 싶은 거지. 이게 참이다라는 거고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R이면 Q에다도 참이 되는 거네. 이게 참이다라고 바로 바꿔 쓸 수 있어야 되고 R은 S이기 위한 또 필요 조건이야. 그럼 R은 S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S이면 R이다가 또 참이 되고 싶은 거네. 그리고 S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그럼 또 Q이면 S이다가 참이 되겠다. 이때 P는 S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고 Q는 S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얘 체크푸시를 한 이유가 요거 때문이에요. 요거 때문인 거지. 지금 여기 한번 봐봐. R이 Q로 가고 Q는 S로 가고 S는 R로 가는데 또 R은 다시 Q로 가는데 그럼 얘를 보고 무슨 상황인지를 빨리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3단 문법을 한번 만들어 볼게. 지금 R이 Q로 가잖아. 여기 한번 써봅시다. R이 Q로 가지. Q는 또 S로 가고 Q는 S로 가. 근데 S는 다시 R로 간대. 그럼 S가 다시 R로 가니까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빙글빙글 셋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 과정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그림으로 빨리 어떻게 그렸으면 좋겠냐면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그리면 돼. R이 Q로 가고 Q는 S로 가고 S는 R로 가고 서로 빙글빙글 돌잖아. 그럼 이게 뭘까? 서로 다 같다는 거야. 서로 다 같다라는 거지. 이 상태에서 P는 Q로 간다 그랬으니까 P만 이렇게 넣어주면 돼.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핵심은 뭐다? 빙글빙글 돌고 있으면 이게 서로 다 같은 거라고. 서로 다 같아야만 우리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 수 있다. 그러면 자 P는 Q로 갈 수 있고 Q에서 R로 갈 수 있고 R에서 또 S로도 갈 수 있으니까 P는 S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 될까? P는 어디로 갈 수 있니? P는 S로 갈 수 있으니까 요게 차임 명제가 되는 거예요. 요게 차임 명제가 돼요. 그래서 P는 S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 되겠어? 충분 조건이 되겠지. 충분 조건이 되고. 자, Q랑 S는 지금 어떤 관계가 되니? Q랑 S는 서로 양옆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는 거잖아. 이런 관계가 되니까 Q는 S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래서 12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모양이 나왔을 때 이 세 개가 결국은 다 같아야 된다는 것만 잡을 수 있으면 어렵지 않게 저걸 벗어나는 것들은 안 보게 된다. 근데 제일 복잡해져 봤자 이게 되겠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실 명제는 이제 끝났고 명제는 이제 어려운 거 없이 다 끝났어. 문제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나 이제 명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수학적인 상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거고 명제에서 제일 어렵게 느끼는 사실 명제는 아니지만 절대 공식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기분이 잘 지금 부분도 이렇게 얇게 절대 나만 공식 절대 공식 네, 나만 보는 건가 지금? 자, 절대 분식은 지금 우리가 열심히 집합하고 명제를 했잖아. 조금 뭐라 그럴까 솔직한 얘기를 하나만 하자면 집합 명제는 수학화를 벗어나는 순간 분리도 없어. 수능에도 안 나오거든. 그나마 이제 문과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게 되면 집합을 쓴다라기보다는 집합이 조금 비슷한 게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한데
볼 일은 없을 거고. 근데 이 절대부등식은 달라. 절대부등식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굉장히 많이 쓸 거고 잘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좀 잘 해봅시다. 우리가 절대부등식을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는 절대부등식이다라고 부를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절대부등식이 두 개가 있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등식, 그냥 확신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절대부등식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수의 제곱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절대값 x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미 숙제하고 있는 절대부등식이 될 거고, 요거를 이용해서 파생된 절대부등식들이 이제 몇 개가 있는 건데, 요거를 이용해서 파생된 절대부등식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세 개의 풍선들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a 제곱 뿔마 2ab 더하기 b 제곱.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다 쓰고 설명해볼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물론 이제 abc가 다 실수일 때 여기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절대값 a 더하기 b보다 크거나 같다. 이 세 개가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수학상을 통해서 숙지했어야 되는 절대부등식 세 개야. 자, 증명은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잘 보고 갑시다. 그럼 세 번째만 증명이 조금 내용이 필요하고, 이 두 개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얘는 뭐 간단하지. 얘는 왼쪽 식이 애초에 뭘로 되어 있냐면 완전 제곱식으로 되어 있잖아. a 뿔마 b의 제곱이 될 거라서 실수의 제곱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하면은 어렵지 않게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거야. 얘는 파생되는 절대부등식이 하나가 더 있거든. 파생되는 절대부등식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a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 제곱이야. 이거 뿔마 그냥 다 쓸까? 얘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a 제곱 뿔마 ab 더하기 b 제곱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거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 선생님이 그냥 내가 제일 선호하는 방식으로 한 번만 증명을 해볼게. 얘는 항상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요거 두 개밖에 없거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절대분수는 두 개밖에 없어. 특히 이제 저렇게 2차항이 나오면 얘를 쓰고 싶은 거지.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건데, 자, 선생님이 앞에 있는 a제곱은 그대로 써보고, 여기 뿔마 ab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생명수 2가 필요하지. 그래서 내가 2를 어떻게 뽑아내볼 거냐면 이렇게 뽑아내볼게. 2a에다가 2분의 1을 b에다가 이렇게 적을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볼게. 이렇게 만들어볼게. 그러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니? 2분의 1 b의 제곱이 필요하지.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냐면 4분의 1 b 제곱이 필요해. 그럼 난 지금 여기 b제곱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가 남아있니? 4분의 3 b제곱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남아있을 거야. 그러면 얘는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됐지. 얘는 a 뿔마 2분의 1 b의 제곱이 되고, 뒤에는 4분의 3 b제곱이 남아있어. 그럼 요거 완전 제곱식이니까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완전 제곱이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래서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더한 것도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증명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어떤 2차항이 포함된 절대분식의 증명은 늘 완전 제곱식을 이용을 하겠다. 얘는 이제 우리 워낙 많이 봤으니까, 얘는 워낙 많이 했으니까 잘 알고 있지. 얘는 양변에 2를 곱한 다음에 다시 2분의 1을 묶어서 하면 뭐 어떤 식을 만들 수 있냐면 2분의 1에 a-b의 제곱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 요거를 만들 수 있지. 그럼 얘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세 개를 더한 i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해서 증명이 쉽게 가능할 거야.
자, 얘는 여기저기 교과서나 문제지에 많이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절대부등식이고 증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필요로 하는 내용이 있어서 한 번만 해보면 우리는 이미 앞에서 하고 왔지만 절대값을 없애는 좋은 방법 두 가지가 있어서 절대값을 처리하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는 정의를 이용하는 거지. 절대값 x의 정의가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튀어나올 거고 안에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다라는 정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절대값 x를 제곱하면 얘는 뭐랑 똑같아? 우리 이 과정이 이렇게 되는 거야. 절대값 x의 제곱이라는 게 절대값 x를 두 번 이렇게 곱하는 거지.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 잘 봐봐.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 x는 뭐랑 똑같을까? 우리 그치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각각을 곱한 다음에 절대값을 취하는 거랑 같다라는 요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 그럼 얘가 뭐랑 똑같냐면 절대값 x 제곱이랑 똑같은데 x 제곱은 항상 양수니까 결국은 절대값이 의미가 없어져서 x 제곱이 될 거다. 그래서 절대값 x를 제곱하면 절대값이 사라진다. 얘는 그걸 쓰겠다라는 거지. 얘는 그걸 쓸 거야. 그래서 증명을 할 때 양변을 제곱을 해보면 이렇게 양변을 제곱을 하면 자 얘는 절대값 전체의 제곱이니까 절대값이 사라져서 뭐랑 똑같을 거냐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랑 완벽하게 똑같을 거고 자 부동의 그대로 가볼게. 자 얘는 요거의 제곱 차근차근 써봅시다. 절대값 a의 제곱 더하기 2배의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이 되겠다. 그러면 얘는 절대값 필요 없어지니까 a 제곱이 될 거고 자 우리 얘는 방금 봤지? 각각의 절대값을 취해서 곱하는 건 곱하고 절대값 취한 거랑 같으니까 2배의 절대값 ab가 될 거고 얘는 b제곱이 될 거고 오른쪽은 그냥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2ab 더하기 b제곱. 그러면 a제곱 없어지고 b제곱 없어지고 양변 2로 나누면 좌변은 절대값 a, b만 나올 거고 우변은 a, b만 나오겠다. 그럼 너무 당연한 말이 되는 거지. 두 수를 비교할 때 절대값을 취한 건 당연히 크거나 같다. 얘가 음수면 얘가 클 거고 양수면 둘이 같을 테니까 증명이 끝난 거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절대값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었던 거니까 우리가 증명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알게 모르게 125번을 선생님이 증명이 푼 거고 그걸 푼 거고 125번을 푼 거고 127번도 해버렸는데요. 127번도 해버렸고 뭐야? 다 해버렸네. 그럼 이제 산술기하 평균 절대 분식에 꽂힌 산술기하 평균을 해봅시다. 산술기하 평균은 모르면 안 되지. 모르면 안 돼. 모르면 안 되는데 그냥 적당히만 알고 있는 사람과 산술기하 평균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격차가 많이 커져. 우리가 이제 절대분식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코시즈바르트 분식이 하나가 있는데 산술기하 평균은 별표를 진짜 마음 같은 사람 5개 치고 싶은데 3개만 칩시다. 얘를 그냥 아는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잘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 얘를 잘 쓰면 2학년, 3학년 때 남들 힘들게 계산하는 거 진짜 어마어마하게 편하게 쓸 수 있거든. 어마어마하게 편하게 쓸 수 있고 선생님이 이제 이 산술기하 평균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그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얘는 보통 언제 쓸 거냐면 얘도 마찬가지긴 해. 코시즈바르트 분식도 마찬가지긴 한데 보통 언제 많이 쓰게 되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에서 많이 쓰게 돼. 최대값과 최소값을 쓰는 문제.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거든. 크게 세 가지를 이용해서 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야. 대부분의 문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래프야. 내가 어떤 식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그래프를 그려서 가장 높게 찍히는 값이 최대값이 될 거고, 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치면,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치면 가장 높게 찍히는 값이 최대값이 될 거고 가장 낮게 찍히는 값이 최소값이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는 게 중요한 건데, 간혹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못 그리는 문제들도 나오겠지. 혹은 그래프를 그릴 수 없거나 필요 없는 문제들이 나오고 될 거야. 그때 이제 많이 쓰는 두 가지 방법이, 하나가 산술기하 평균이고 하나는 시계 변형이고. 이 시계 변형이 무슨 뜻이냐면 시계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 얘가 아까 쓴 실수의 제곱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것들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 분수를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유리수를 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식을 변형해서 푸는 경우도 있어. 얘는 이제 거의 없다고 보면 돼. 거의 만날 일이 없다.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좀 드물 거고, 보통 산술기하 평균이나 그래프를 그리는 걸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언제 얘를 쓸 거고 언제 얘를 쓸 건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지만 산술기하 평균은 항상 늘 대놓고 힌트를 줘. 얘는 대놓고 제발 산술기하 평균을 써주라고 힌트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안 그런 경우가 딱 하나 있거든. 딱 하나, 이제 2학년 때 하게 될 거고 딱 하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힌트를 주고 있어. 그래서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볼 거야. 자, 산술기하 평균을 하기 전에 선생님을 좀 나눠서 이렇게 할게. 첫 번째로 산술 평균이 뭔지를 얘기를 해볼 거고, 두 번째로 기하 평균이 뭔지를 얘기를 해볼 거고, 그다음에 교육 과정에서 배우진 않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너는 내가 조합 평균도 설명을 할 거야. 원래 내가 조합 평균도 설명 안 하는데 조합 평균도 얘기를 해봅시다. 자, 산술 평균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평균이야. 산술적으로 쓰는 평균. 평균 우리 어떻게 구하니? 우리 4명의 수학 점수의 평균 어떻게 구해? 그치, 다도에서 4명이면 4개로 나누면 되는 거지. 그게 산술 평균인 거지. 그래서 우리 산술 평균이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2개짜리 평균은 2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는 거고, 3개짜리 평균은 3개를 더한 다음에 3으로 이렇게 나누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게 산술 평균이 되겠다. 자, 기하 평균은 기하학적인 평균이거든. 이게 우리 보통 땅 넓이를 구할 때 많이 쓰는 평균인데, 자, 2개짜리의 평균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둘이 곱해. 2개를 이렇게 곱했어. 그럼 얘 몇 차가 되니? 차수가 2차가 됐지? 그래서 얘를 1차로 다시 돌려야 의미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뭘 쓰겠다? 루트를 쓰겠다. 이 루트가 뭐냐면 제곱근이잖아. 제곱근. 여기 원래 2가 생략된 건데, 숫자 2가. 그래서 2개짜리는 좀 쓸 거고, 그럼 3개짜리 기하평균도 존재해. 우리 이제 조만간 배울 텐데 3개짜리 3개를 곱하면 이거 3차가 됐지? 얘를 1차로 돌리고 있잖아. 제곱근이 있듯이 세제곱근이라는 게 있어. 여기 숫자 3을 이렇게 쓰면은 세제곱근이 되거든. 이게 이제 3개짜리 기하평균이야. 여기 조만간 이제 배우게 될 거야. 세제곱근. 이렇게 하게 될 거고. 자, 종합평균은 뒤집어서 평균을 구하는 거거든. 뒤집어서. 자, 봐봐. 우리가 A랑 B의 평균은 A 더하기 B를 2로 나누면 되지. 종합평균은 뭐냐면 A분의 1로 평균을 구하는 거야. 역수의 평균이야. 정확히 얘기하면 역수의 평균이야. 그러면 자, A랑 B가 있을 때 뒤집어서 평균을 구하는 거야.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이렇게. 요거를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2개를 더했으니까 어떻게 할 거야? 2로 나눌까? 얘는 어떻게 할까? 2로 나눌 거니 어떻게 할 거니? 상식적으로 해서 역수를 취했거든? 네. 역수를 취한다 아니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아. 역수를 취한 다음에 통분을 역수를 취해. 그럼 얘 통분하면 어떻게 되니? A, B분의 A, B분의 A 플러스 B.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럼 내가 2개짜리 평균이 우리 보통 아까 2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게 산술 평균이잖아. 네. 얘도 우선 역수를 취했어. 그럼 둘을 더했어. 그러면은 얘도 2로 한번 나눠봐. 2개를 더했으니까 2로 나눠보는 거야. 2를 나눠.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2AB분의 A 플러스 B. 우리 요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차근차근 해봐. 요거를 2 이렇게 하면 2가 1분의 2니까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번분수 계산하면 2AB분의 A 플러스 B가 됐지. 잘 봐봐. 내가 아까 기하평균은 2개를 곱해서 2차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루트를 씌워서 다시 1차로 바꿨지. 조합평균은 역수를 취해서 평균을 구했잖아. 그럼 다시 어떻게 될까?
다시 뒤집는 거야. 역수의 평균을 구했으니까 다시 뒤집어. 그럼 얘는 뭐가 될 거야? 다시 역수를 취하면 a 플러스 b분의 2ab가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조합 평균은 이렇게 기억하면 돼. 역수의 평균의 역수야. 이게 조합 평균이야. 물론 몰라도 돼. 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 거의 없어. 혹시 몰라서 가르치는 거야. 그럼 3개짜리 조합 평균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을 3으로 나누면 이렇게 3으로 나눠. 그 다음에 다시 요거의 역수를 취하면 돼. 이게 조합 평균이야. 3개짜리. 자, 그럼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합 평균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하나가 빠졌어. 산술 평균하고 조합 평균에서는 상관없는데 기하 평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하나가 있거든. 기하학적인 평균이잖아. 그러면 기하학적인 평균이니까 길이나 넓이 이런 걸 가지고 만드는 평균이거든. 얘는 뭐만 할 수 있을까? 양수. 얘는 그치 양수만 쓸 수 있어. 양수에서만 가능해. 그럼 이제 이렇게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을 만들었을 때 이 셋에 대한 비교를 해보고 싶은 거거든. 이 셋에 대한 비교. 그럼 기하평균은 양수에서만 만들 수 있으니까 산술평균, 조합평균을 같이 비교할 때도 다 모인 것만 생각을 할 거야. 양수인 것만 생각을 할 거야. 그래서 A, B, C 뭐 이런 아이들이 다 양수일 때만 생각을 할 건데 이게 2개짜리든 3개짜리든 4개짜리든 n개짜리 몇 개를 만들던 간에 항상 산술평균이 제일 크게 나오고 조합 평균이 제일 작게 나와. 이게 산술, 기하, 조합 평균의 관계야. 그럼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한번 발췌를 해보면 우리는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을 합친 산술, 기하 평균을 볼 거잖아. 자, 산술, 기하 평균에 선생님이 늘 힌트를 준다고 했는데 그 힌트가 전제 조건이야. 자, 산술, 기하 평균은 전제 조건이 하나가 달리는데 이게 뭐냐면 기하 평균이기 때문에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다.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만 쓸 수 있는데 이게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만약에 뭔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둘 다 양수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 그러면 이게 무조건 산술기하 평균을 써달라는 힌트야. 이게 무조건 힌트야. 그럼 요거일 때 항상 뭐가 성립하냐면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크다 그랬잖아. 2분의 a 플러스 b 산술 평균이 항상 루트 a 곱하기 b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산술 기하 평균이에요. 그럼 우리는 보통 분수가 싫어서 나는 이제 이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어떤 식을 많이 쓸 거냐면 이 식을 많이 쓸 거야. a 플러스 b가 2 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많이 쓸 거고 자 이제 우리가 쉬운 문제를 풀 때는 필요 없지만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필요한 얘기가 있는데 이 등호 있지 등호 둘이 같아지는 경우 등호는 A는 B일 때 성립할 거야. 자 등호는 A는 B일 때 성립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요 두 개가 같을 때란 뜻이야. 요 두 개가 같을 때 항상 등호가 성립할 거다. 같지 않으면은 등호가 성립. 근데 우리는 늘 우선 등호를 붙여서 쓸 거고 이게 산술기하 평균하고 조합 평균이 같을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이걸 쓸 거야. 자, 증명은 그냥 제곱하면 완전제곱식이단을 이용해서 쉽게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명은 생략을 할 거고 코시지브라치 부등식도 설명하고 좀만 쉬었다가 문제를 풀게. 자, 코시지브라치 부등식도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자, 코시지브라치 부등식. 자, 코시지브라치 부등식은 그냥 대놓고 이걸 쓸 수밖에 없게끔 문제를 줄 거고 이거 좀 위험한 얘기인데 이 과정을 넘어가면 볼 일 없어. 만약에 이 과정을 벗었는데 문제지에서는 가끔 볼 수 있는데 시험에서는 볼 일 없어. 만약에 시험에서는 진짜 볼 일 없고 절대 안 나와. 절대 안 나고 문제지에서 만났다. 그러면 내가 전생에 이거 잘못했나라고 생각하면 돼. 그 정도로 볼 일 없어. 자, 코시브라치 부등식은 조건은 딱히 이제 중요한 조건은 없고 실수다라는 것만 이제 필요한 건데 이게 좀 표현이 복잡하거든.
얘는 A, B, X, Y가 실수일 때 A, B, X, Y가 실수일 때 어떻게 성립하냐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항상 크거나 같다.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3개짜리도 있거든? 3개짜리는 진짜 볼 일 없을 건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 이거 그냥 하나씩 확장했다고 생각하면 돼. AX 더하기 BY 더하기 CG 전체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애들이 3개짜리를 가끔 세제곱으로 헷갈려하는 아이들이 있거든. 이건 다 제곱이야. 자, 얘도 뭐 의미는 없지만 하나 성립하면 등호 있지. 둘이 같아지는 경우. 등호는 A분의 X랑 B분의 Y 요거일 때 성립해. 얘도 마찬가지로 등호는 A분의 X, B분의 Y, C분의 G일 때 등호가 성립할 거야. 그러니까 ABC의 비율과 요 놈의 비율과 요 놈의 비율이 같으면 등호가 성립할 거다. 자, 둘 다 결국은 문제를 푸는 데 쓰이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데서 어떻게 나오는지만 알면 이제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는데 코시브라치 부등식은 항상 어떤 식이 될 거냐면 코시브라치 부등식은 얘는 값을 줄 거야. 이 문제에서 보통 얘네들은 값을 x, y가 얼마인지 전화를 주고 얘네가 값을 주고 뭐 이 아이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주거든. 그러면 a랑 b가 얼마인지를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어. 얘네의 값을 a, b의 값을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거 문제에서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바로 이제 풀 수 있게 될 거야. 사실 전혀 어려운 게 없어. 코시브라치 부등식은 전혀 어려운 게 없고 얘가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가 중요한 건데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어. 크게 3가지. 잘 봐봐. A 플러스 B가 이 루트 A보다 항상 크거나 같거든. 그러면 A 플러스 B는 항상 얘보다 크거나 같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볼게. A 플러스 B는 항상 어떤 애들보다 크거나 같아져. 그래서 A 플러스 B에 뭘 구할 수 있을까? 이걸 이용하면 얘가 항상 이거보다 크거나 같아. 최대값 구할 수 있니? 못 구하지. 얘는 어디까지 커지는지 몰라. 근데 작아져봤자 요 놈이지. 그래서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에서 많이 할 거고 또는 반대로 선생님이 얘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럼 이걸 이용하면 A 곱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어. 저는 외울 필요는 없어. 외우는 의미도 없고. 네. 보통 이제 이 두 개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데, 봐. A 곱하기 B, A랑 B가 각각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둘을 곱했을 때 여기가 상수만 나오는 꼴. 다시 이렇게 써볼게요. A 곱하기 B가 상수가 되는 꼴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서로 약간 역수 비슷한 관계가 된다거나 문자가 사라진다거나 이런 둘의 곱이 상수가 되는 형태가 되면 무조건 산술기가 써야 돼. 무조건 산술기가 쓸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수 비슷한 관계다. 역수까지는 아닌데 역수 비슷한 관계가 나오면 곱하기가 상수가 나오니까 아, 이거 대놓고 산술기가 쓰라는 얘기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영양식만 썼다가 문제 좀 꼼꼼하게 잘 풀어봅시다.